친구가 테슬라 산다는데 단점 좀 알려줘서 뜯어말리고 싶어요. 혹시 이런 글 보신 적 있으세요? 한 소셜미디어 유저가 올린 이 질문 하나에 정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 테슬라 오너들이 자기 차에 대해 뭘 그렇게 좋아하고 또 어떤 점에 불만이 있는지 그 생생한 목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게시글이었습니다. 친구가 테슬라 사는 걸 말리고 싶어서 단점을 물어본 건데 결과는 단순한 단점 리스트가 아니었어요. 이건 테슬라 소유 경험의 모든 것을 놓고 버리는 거대한 찬반 토론회장이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수많은 의견들을 몇 가지 핵심적인 주제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주행감은 과연 짜릿함일까? 아니면 멀미 유발자일까? 둘째, 유지비는 정말 절약될까? 아니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숨어 있을까? 셋째, 그 유명한 첨단 기술은 마법일까? 아니면 사람 속 터지게 하는 골칫거리일까? 이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엔 테슬라가 과연 당신을 위한 차인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건 광고나 전문가 리뷰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매일같이 테슬라와 함께 사는 실제 오너들의 그야말로 필터링 하나도 거치지 않은 아주 솔직한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주행 경험입니다. 테슬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매력이자 동시에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기도 하죠. 과연 오너들은 운전대를 잡았을 때 그리고 옆자리나 뒷자리에 앉았을 때 각각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우선 긍정적인 쪽 의견은 정말 강렬해요. 한 오너는 이건 신세계라면서 다른 차로는 절대 못 돌아간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기존 내연기관차와는 완전히 다른 이 혁신적인 주행 경험이 주는 만족감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경험이 어떤 사람에겐 말 그대로 악몽이 됩니다. 특히 같이 타는 사람들, 동승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는데요. 진짜 멀미 너무 심해요. 죽을 것 같아요. 차에서 핸드폰은 절대 못 봐요. 이런 댓글처럼 정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경험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걸까요? 그 원인은 바로 원페달 드라이빙이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속도가 확 줄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회생 제동 기능 때문인데요. 운전자는 이 리듬에 금방 익숙해져서 편하다고 느끼지만 이걸 예측 못하는 동승자는 차가 계속 울컥거린다고 느끼는 거예요. 마치 급정거를 반복하는 것처럼요. 운전자에겐 혁신인데 동승자에겐 고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승차감 자체에 대한 비판도 꽤 있었어요. 한 오너는 심지어 자기가 타는 13년 된 토요타 캠리보다 승차감이 별로라고까지 말했는데요. 서스펜션이 너무 단단해서 바닥의 충격이 그대로 다 느껴진다는 불만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전기차는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게 거의 상식처럼 되어 있잖아요. 과연 테슬라 오너들의 실제 경험도 그럴까요? 예상했던 절약과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 사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 다들 기대하는 장점부터 볼게요. 맞습니다. 더 이상 주유소 갈 일 없고 엔진오일 갈 필요도 없죠. 기존 자동차에 비해서 신경 써야 할 유지보수 항목이 훨씬 적다는 건 분명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오너들이 보험료가 생각보다 엄청 비싸다고 입을 모았고요. 보증기간이 끝난 후에 수리비, 특히 이 알루미늄 차체 패널 수리비가 장난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게다가 중고차 가격 방어가 예전만큼 잘 안 된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체적인 비용이 있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완전 자율주행 FSD 기능의 구독료입니다. 한 오너가 자기 비즈니스 파트너는 이 기능을 쓰기 위해 매달 $100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착각과는 별개로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추가 지출인 셈이죠. 이제 테슬라의 심장이자 상징이죠. 바로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마법 같은 편리함을 주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하는 그야말로 기술의 빛과 그림자입니다. 기술의 마법 같은 면부터 볼까요? 한 사용자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타는데 주차까지 알아서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 그거 하나는 진짜 부럽다고 말해요.
자동 주차 같은 기능들은 정말 운전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혁신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기술이 너무 편리해지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부작용도 생깁니다. 일부 사용자들이 안전장치를 일부러 무력화시키는 아주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장치가 바로 그건데요. 오토파일럿이 핸들 잡으세요라고 경고할 때 그걸 속이려고 핸들에 일부러 무게를 더해주는 추입니다. 편리함이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례죠. 반면에 이 기술 때문에 속 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운 겨울에 문이 꽁꽁 얼어서 안 열리는 문제, 갑자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한다고 차에 갇히거나 못 들어가는 황당한 경우, 또 차 가격에 비해 실내 마감 품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불만, 그리고 악명 높은 고객 서비스 경험까지 정말 다양한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이 서비스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 오너는 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천만 원이 넘는 차를 사는 전 과정에서 테슬라 직원과 단 한 번도 직접 대화해 본 적이 없다고 해요. 모든 게 앱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테슬라의 기술 중심적이고 비대면적인 경험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의견들을 모아서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테슬라가 좋은 차냐 나쁜 차냐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과연 이 차가 당신에게 맞는 차인가 하는 겁니다. 실제 오너들의 수많은 피드백을 종합해보면 딱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테슬라는 극단적인 트레이드 오프의 자동차라는 것. 그러니까 무언가 대단한 걸 얻으려면 반드시 무언가 불편한 걸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 표가 바로 그 트레이드 오프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편안한 승차감보다는 최첨단 기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뒷좌석에 사람 태울 일보단 혼자 운전하는 걸 즐기고 고급스러운 마감재보다는 미니멀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얼리 어답터라면 아마 테슬라와 사랑에 빠질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글쎄요, 후회할 가능성이 꽤 크겠죠. 어쩌면 6년 동안 테슬라를 탔다는 한 오너가 남긴 이 댓글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지 마세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단점을 찾든 장점을 찾든 쳐다보면 정들어버려요. 어떠세요? 이성적으로 장단점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마성의 매력이 있다는 아주 역설적인 조언처럼 들리지 않나요? 자, 오늘 실제 오너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를 시승해 볼 기회가 생긴다면 다른 사람 말은 다 제쳐두고 이것만은 내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아마 그것이 여러분의 구매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